안녕하세요. 케이브토크입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 ETF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실제 그 코스피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유관된 그 1배수 ETF랑 이 2배수, 3배수 ETF들이 어떻게 수익률이 변동되는지 그 등락률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면 그것들의 실체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또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덱스, 삼성증권, 타이거, 미래에셋증권의 레버리지들이 이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두 배수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두 개의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두 배수 추종하는 SSO, 그리고 QQQ는 QQQ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두 배수인 QLD,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음, 그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 외의 반도체 지수인 두 배 추종하는 USD가 대표적인 이제 미국 레버리지 두 배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한국인들도 많이 투자하는 상품들이고요. 또 세배수 같은 경우에는 속설이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을 3배수로 추종하는 TQQQ, 그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뭐 테슬라 등의 10개의 그 IT 핵심주를 3배수로 추종하는 핑구, 그다음에 MSCI 한국 지수를 3배수 추종하는 코유, 이렇게 대표적인 그 2배수, 3배수 레버리지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움직임의 2배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명심해야 되고요. 이것들이 실제 코스피 지수랑 또 코덱스 레버리지 형태로 움직이는 거, 코유같이 3배수로 움직이는 것이 코스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변동되는지를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후에 이제 주가 변화를 유사하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실제 이제 뭐 데이 1, 2라고 위에 표시했지만 실제는 이제 3,500, 3,000 정도 수준에서 한 6,8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예시했을 때 코스피 지수, 이 코덱스 200이라고 대표적으로 1배수를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3,500에서 6,000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한 71%가 1배수로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40%가 오른 걸로 되고 또 코유 같은 경우는 214%가 오른 정도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대략 그 20%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빠진다고 봤을 때, 실제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20%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 보면 대략, 실제 여기서 사라지는 거는, 어, 1배수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의 수익률을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70% 수익률이었던 게 이제 37%가 되고, 근데 이제 두 배수 같은 경우는 140%였던 게 45%로 줍니다. 대략 100% 정도의 수익률을 반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충격적인데요. 대략 한 200% 가까운 한 190% 정도의 수익률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70%에서 반을 반납해서 30% 정도가 된 37% 정도 된 이렇게 그 1배수와 달리 실제로 2배수와 3배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정도 반납하고 또 190% 정도 반납하는 엄청나게, 물론 수익은 컸지만 그 반납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9% 오르고 6% 빠지고 뭐 4% 오르고 3% 빠지고 이렇게 등락폭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한 열흘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세배수 같은 게 마이너스로 바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려 214%로 올랐던 것들도 등락률을 한 열흘 이내로만 해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1배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락폭을 반복하더라도 상당수의 수익률, 한 30% 가까이 수익률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두 배수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배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반납하지만 어쨌든 플러스인데
상당수 많은 수익률을 반납한 상태라고 보시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발발해서 대략 뭐 5%, 10%, 10% 빠져서 한 20% 빠지든 뭐, 뭐, 뭐 5%, 5%, 10% 빠지든 대략 한 10%에서 20%가 빠지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두 배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인데 여기 수익률에서가 아니라 전체 원금에서의 40%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배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원금 자체에서 60%가 빠지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60%가 빠진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수가 요거 4,800에 두 배수 정도로 했을 때 만 가까이 돼야 되는 거, 만 가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거의 9천 몇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을 다시 이 상태의 원금을 회복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좀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3,500에서 6,000까지 오른 거 봤을 때 20%가 빠지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한두 번만 더 크게 빠지면 마이너스 30%까지 그 세배수 같은 경우 가게 되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바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한 뭐 50% 이상의 큰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략 한 뭐 20%씩 10%씩 두 번 빠지는 경우엔 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는 이러한 레버리지가 금방 마이너스로 노출되고 실제 기존에 수익이 났던 것을 단 2, 3일 이내에도 모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시뮬레이션 해본 거와 같이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바라봐야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레버리지 투자는 꼭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이내의 투자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해본 경험도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대규모 자금, 자신의 비중에서 뭐 20, 30%에서 4, 50% 이상을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베스 투자가 기본이고 그게 방어하기에도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국내 주식이 꾸준히 성장할 게 방향성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대체로 레버리지는 충분히 두 배수의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중급자 이상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지만 방향성이 확실하게 턴하는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과 같이 큰 불확실성이 노출될 때는 이미 미리 좀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배수는 사실은 상당히 지양해야 되고요. 방향성이 맞더라도 변동성이 발생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방향성이 설사 맞더라도 오래 갖고 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보합이나 어, 잦은 등락이 반복될 때는 금방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수익률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세배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아시고 앞에서 보신 것 같이 그러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보듯이 금방 수익률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 레버리지로 세배수가 빠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 거래상에서 보면은 그 금액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빠졌는데 15% 마이너스 20%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추적 오차라든가 뭐 변동성을 잠식하거나 뭐 환율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배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케이블토크였습니다.